시대인지에서 현재 생유를 가르치고 있는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번에 3월 모의평가가 시행되었죠. 네, 지금 3월 모의평가 시행되고 나서 네,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 궁금해하실 테니까 교육청에서 해설지를 좀 워낙 대충 써서 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최종 중간에 공강에 쉬는 시간에 지금 와가지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노베이스 분들을 위한 해설 강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를 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개념 1회독은 하고 왔다,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독해형 문제, 아니면 뭐 너무 쉬운 기본 개념 문제, 이런 것들은 스킵하면서 좀 오답률이 높았을 만한 문항들 위주로, 그리고 또 이 문항들에서 어떤 것들이 또 수능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점들 위주로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핸드마이크를 맨날 왼손에다가 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핸드마이크 없이 이제 따로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붙이고 하니까 손이 좀 어색하네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볍게 패스하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사상가 누구예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죠. 네, 일단 칸트인 건 알 수 있어요. 지금 평화연맹 얘기하고 있잖아. 평화연맹 얘기하고 있으니까 칸트인 건 알 수 있는데, 평화연맹은 국가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평화연맹에 주권이 있어 없어? 평화연맹에 주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이 아니다 이거죠. 왜? 여러분, 주권이란 건요 중첩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칸트는 개별 국가한테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만약에 평화연맹한테 주권이 주어지는 순간 개별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평화연맹의 주권과 개별 국가의 주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연맹의 주권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평화조약의 수립으로 영원한 평화의 실현 조건이 완비된다. 자, 여러분, 평화조약의 목적은 뭐예요? 평화조약의 목적은요 개별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다 실현 조건이 완비된다면은, 평화 조약만 한다고 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칸트가 평화 연맹이고 뭐고 이런 걸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1번 선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선지. 네, 최근 기출에 나온 선지죠. 세계시민법에 따라 이방인은 환대권을 보장받습니다. 이 환대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남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몰매맞지 않을 권리예요. 이게 영속적인 체류 공간은 다릅니다. 내가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내가 그 나라에 평생 눌러붙어 살 수 있는 권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 3번 선지 볼게요. 정치 체제 개선은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칸트가 뭐라 했어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개별 국가가 정치 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 했지. 뭘로?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기본 개념이고요. 3번 선지, 기본 개념 선지입니다. 4번 선지 볼게요. 국제법의 이념은 개별 국가들의 분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자, 국제법의 이념이란 게 개별 국가들의 분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립이 뭐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무조건 하나로 합쳐야 한다 이거잖아. 근데 칸트가 얘기한 평화연맹은요 세계공화국 이런 게 아니에요. 개별 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면서 서로서로 분리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요. 5번 선지가 답이죠.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들끼리의 계약을 맺어서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강제로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겁니다. 평화연맹은 국가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한다 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거다. 이것까지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능의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갑. 예술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자각에서 나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도덕주의고요. 도덕주의 중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톨스토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도덕주의 이렇게 풀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을 누구예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신미주의죠. 자, 기억선지 볼게요. 예술이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 도덕주의에서 애초에 얘기하는 게 뭐야? 예술이 다른 가치, 도덕이라는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거잖아. 틀린 선지죠. 자, 니은 선지 볼게요. 예술을 통해 인간은 감정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정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톨스토이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추가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니은 선지 당연히 맞는 선지고, 디귿 선지, 디귿 선지 별표 치시고요. 이 디귿 선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신미주의가 얘기하는 게 도덕을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 삶을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도덕적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답다면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신민주의가 얘기하는 건 뭐야?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골라선 안 된다 이거지. 도덕적인 걸 사용하지 마라. 신민주의가 도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디귿선지 주의하시고 리을선지 볼게요. 예술은 인간의 품성을 함양시키는 사명을 지닌다. 신민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뭐 품성을 함양시킨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거는 이건 뭐 해설 안 할게요. 지금 시간도 아깝고 입도 아프고 이거 씨발 이거 읽어봤 이거 제가 읽어드려서 뭐예요 이거. 이거 그냥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푸시고 알아서 잘 골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분배가 정의로운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노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시문에서 나중에 선지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만들어낸다. 이게 사유재산권이죠. 예, 사적 소유권. 이 사적 소유권을 만들어낸다. 이것까지는 기출에 나왔어요. 차별적인 소유 권리라는 표현은 이미 기출에 나왔습니다. 근데 기출에 안 나온 표현이 뭐가 있냐?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이 표현은 기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지화될 수 있구나 하고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롤스죠. 을은 롤스고 롤스에서 지금 이 제시문에서 좀 중요한 건 이게 자존감 있죠. 이 자존감에다가 동그라미 씌고요. 자존감의 별표. 자, 롤스가 복지국가가 완전한 이상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롤스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는요, 뭔가 2% 부족해. 뭔가 2% 부족한데 복지국가의 그 단점을 2% 모자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야? 재산소유 민주주의 국가잖아. 예. 그 복지국가랑 재산소유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복지국가에서는 최소 수혜자들한테 자존감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복지국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복지국가에서의 최소 수혜자는 약간 씨발 야 이 거지 새끼들아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복지를 챙겨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최소 수혜자들이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최소 수혜자들의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재산소유 민주주의 국가는 최소 수혜자의 자존감도 챙겨준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수능에서. 이게 뭐지? 지금 뭔가 뜨는데? 사라졌네. 깜짝이야. 지금 다시 찍어야 되는 줄 알고 순간 약간 슬플 뻔했어.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시 찍어야 되는 줄 알고 살짝 슬플 뻔했어. 자, 선지 볼게요. 자, 기억. 사회 내 모든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의 분배가 정당하다 이거죠. 그 사회 내 모든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정당하다면 분배가 정당하다 이거예요. 예, 그 분배가 정당하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게 앞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앞절이랑 상관이 없고 그냥 모든 과세가 부당하다? 노직에 따르면은 야, 노직이 최소국가에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 있죠. 그럼 경찰대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 월급 줘야지. 왜? 경찰대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면 뭐예요? 그게 강제 노동이잖아. 그러니까 경찰대 월급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과세, 그 자발적인 과세는 정당하다 이겁니다. 모든 과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거지 모든 과세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억선지 틀린 선지고. 네, 니은선지. 니은선지 같은 경우는요. 자유로운 이전이랑 정당한 이전은요. 다른 개념이에요. 정당한 이전은 뭐냐? 소유권자로부터의 자유로운 이전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이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정의로운 이전이 아니에요. 왜?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뭐냐?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물건을 훔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빔 프로젝트 리모컨을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훔쳤어. 내가 이거 사장님한테 훔친 다음에 내가 이걸 내 동생한테 자유롭게 양도해. 자유롭게 이전해 준 거죠. 근데 그게 그게 정의로운 분배예요? 아니죠. 왜? 내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잖아.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자유롭게 이전받은 것은 정의로운 분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 선지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을 당연히 증대할 수 있죠. 이거는 최근 기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 기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협동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을 당연히 증대할 수 있겠죠. 자, 리을 선지. 어떤 사회적 가치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네, 롤스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왜 그렇죠? 롤스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롤스. 재화의 차등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선지 있잖아요. 이 니은선지가 기출문제에서 옛날에 19학년도 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옛날 기출이죠.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옛날 기출인데 많이 옛날 기출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단과에서 개념 강의 할 때 개념 강의 다이브라고 10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개념 강의 10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10주 차에 모의고사를 현장 응시를 했어요. 3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응시를 했는데 그때 여기서 지금 4번 선지 봐봐. 이 4번 선지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19학년도 6평에 나온 논리예요. 19학년도 6평에 나온 논리입니다. 그리고 19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온 논리고요. 그게 뭐였죠? 자유로운 이전이랑 정당한 이전은 다른 거다 이겁니다. 네. 최근 평가원 기출에는 이 논리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나오지 않았는데 옛날에 평가원 기출에서 중요하게 나오던 논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최근에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니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비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기출에서도 봐야 될 의미가 있는 문항들 이런 것들 다 선별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네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네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네, 최근 수능에서 나온 선지화된 문장이죠. 오직 보호복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칸트입니다. 을 형벌은 범죄와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래요. 네, 종신노역형 얘기하는 거죠.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고, 자, 기억선지. 오직 사형만이 살인에 대해서 보복의 동등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 그래?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니은선지. 형벌의 집행이 시민에게 공포감을 유발해야 됩니다. 시민한테 공포감을 줘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좆되겠구나. 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예방 효과, 이런 예방 효과를 의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모의고사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 적중을 해드렸고, 이거는 솔직히 적중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부끄러운 문항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디귿선지. 베카리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입장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란 거 알 수 있고요. 리을선지. 말이 안 되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야,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이 있고요. 종신노역형이 있어요. 뭐가 더 잔혹해요? 더 잔혹한 건 사형이에요. 잔혹한 건 사형인데 범죄의 억제력은 누가 더 커요? 범죄의 억제력은 종신노역형이 더 크다 이겁니다. 종신노역형이 사형에 비해서 잔혹성은 이제 덜하지. 아니 왜 잔혹성이 덜하냐고? 야, 생각을 해봐. 야, 눈앞에서 사람 목 잘리는 거 보는 거랑 사람이 노가다 뛰는 거 보는 거랑 뭐가 더 잔인하겠어요? 당장 눈앞에서 사람 목 잘리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잔인하다 이거예요. 잔혹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사형이 더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종신형이 더 효과적이다. 범죄 억제력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넘어가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갑이 마르크스고 을이 순자예요. 을이 순자입니다. 을이 순자인데, 자, 1번 선지 별표 치고요. 1번 선지. 이 강제적인 노동이라는 게 뭐냐? 비자발적 노동이에요. 비자발적 노동.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르크스가 약간 어디 무슨 뭐 신한 염전노예 이런 것처럼 이제 공장 주인들이 이제 강제로 이제 가둬놓고 이제 억지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강제된 노동이냐? 지발로 출근하는데 왜 강제된 노동이냐? 반강제적인 거라고 봤어요. 마르크스는 그게.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때 이거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진짜 일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할까?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먹고 살려고 출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출근이 바로 강제된 노동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분업을 권장하죠.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마르크스는 이 분업을 안 좋게 본다 이거예요. 자, 3번 선지. 순자는 뭐예요? 성악설이죠.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이고 타고난 본성을 합양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4번 선지, 직업은 백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기준, 그 욕구 충족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예라고 하는 건 순자한테 있어서 자연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만든 거다 이거면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예라고 하는 건 인위적입니다. 예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귀천을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귀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인위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순자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번 선지가 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8번 요나스고요. 요나스 공포의 발견술. 선의 표상보다 악의 표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제시문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포가 명령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1번 선지를 고르는 건 너무 쉬웠지, 그죠? 이건 그냥 기본 개념만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9번 데드봇. 이거 되게 약간 참신한 독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참신한 독해 문제인데 알아서 잘 풀어보시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롤스의 기출 제시문이에요. 롤스 기출 제시문을 그대로 쓴 건데 이 제시문 중요한 게 뭐냐? 숙고를 강요한다. 숙고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수자한테 가가지고 칼 들고 협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수자한테 칼 들고 협박하는 의미로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잖아, 시민 불복종은. 시민 불복종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여러분 뉴스에서 뭐 전쟁 났다, 어디 뭐 이상한 일이 터졌다 이런 사건들 같은 거 뉴스에서 들릴 때 있잖아. 여러분이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닌데 그냥 뉴스 키니까 소식이 나오니까 그냥 듣게 되는 거잖아. 그쵸? 알고 싶지 않았더라도 그냥 공개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알게 되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 숙고를 해보도록 강요가 한다 이거예요. 숙고를 강요한다 이겁니다. 자, 을은 싱어죠. 을은 싱어고 저울질 해봐라. 이 저울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싱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숙고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선지 틀렸습니다. 니은선지 볼게요. 시민 불복종 행위는 당연히 그 결과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디귿선지 볼게요. 아무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라 할지어도 그 법이 가끔씩 병신 같은 법도 나오잖아요. 뭐 민식이법, 무슨 호식이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을 고르긴 너무 쉬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리을선지 같은 경우는요, 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밴 국가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어. 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골라봐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민 불복종 할래요? 북한에서 시민 불복종 할래요? 영국에서 시민 불복종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시민 불복종했다면 어떻게 돼? 어디 씨발 아우지 탄광 끌려가가지고 그냥 화면 방사기 맞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총 맞고. 그죠? 그래가지고 싱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이 배일수록 그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가 더 쉬워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11번. 이거 엘리아드 문제인데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엘리아드는요, 여러분 기출에 나온 것만 잘 알고 있어도 돼요. 기출에서 뭐라고 해? 자연물 자체가 성은 아니라고. 자연물 자체가 초월적 존재는 아니라고. 성과 성스러움의 드러남, 성과 성현은 다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라고. 기출 문제에서 나왔고 우리 개념 강의 할 때도 강조했어요. 엘리아드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했어. 그럼 나머지 2번 선지 고른 애들 꽤 많은데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 돼 있어요?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여러분, 생효는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선지를 읽다가 선지를 읽는 과정에서 뭔가 잘 모르는 게 나와.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제시문으로 돌아가세요. 왜? 선지를 읽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잖아? 제시문으로 돌아가면 힌트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문항도 제시문을 통해서 나머지 선지들이 다 처리가 되죠. 나머지 선지가 다 처리가 되고 5번 선지. 종교 생활의 민족에 따라 달라도 성현의 형태가 항상 동일하다.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형태와 수단은 민족과 문명에 따라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양하다는 거야.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이것도 아도르노고요.
지금 이거 답 보면 몇 번이에요? 예, 답이 2번이죠. 소비자들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장악한다. 네, 그냥 독해 문제였습니다. 독해 문제였고 13번 LE프롬은 기억선지만 별표칠게요. 이거 기억선지만 별표치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맞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프롬에 따르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주는 것이지만 주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희생한다.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는 것과 희생은 다릅니다. 고쳐두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두시고 네, 14번. 요 문제는 너무 쉽죠. 요 문제는 보편화 가능한지 내 준칙이 내가 세운 준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라 했잖아. 예. 자, 칸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준칙이라고 하는 존나 큰 개념이 있어요. 이 안에 일부분만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개인이 세운 준칙을 개나 소나 이제 도덕법칙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지. 개인이 세운 준칙들 중에서도 보편화 가능한 일부분의 준칙만, 극히 일부의 준칙만이 도덕법칙이 된다 그거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동물학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칸트죠.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동그라미 치고. 자, 삶의 주체 다음 뭐라 했어요? 삶의 주체 다음 레건이죠. 삶의 중심 나오면 누구예요? 삶의 중심. 테일러죠, 테일러. 자,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미칠 해악 때문이라는 칸트식의 주장은 종차별주의다. 종차별주의 하면 돼, 안 돼? 안 돼. 종차별주의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누구예요? 싱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잘 알 수 있어요. 갑은 칸트고요. 을은 테일러죠. 병은 싱어입니다. 자, 기억선지. 동물학대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한 거. 칸트는 맞죠. 칸트에 따르면 왜? 동물학대를 하다 보면 동물을 존나 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간성이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칸트 입장에서 맞는 선지가 돼요. 근데 테일러 입장에서는 동물학대를 왜 하면 안 돼? 동물이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동물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테일러랑 싱어는 인간에 대한 의무랑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싱어 입장에서 동물학대 왜 하면 안 돼요? 공리가 저하되니까. 동물이 고통을 느끼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니은선지 볼게요. 감각이 없는 비이성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감각이 없다는 건 싱어한테 있어서 뭐예요?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쾌고감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싱어한테 있어서 뭐예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한테는 X인데 테일러 같은 경우에 감각이 없는 비이성적 존재가 뭐가 있어? 식물이 있잖아, 식물. 예, 식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테일러에 따르면 식물도 생명체니까 당연히 고려하겠죠. 쌤, 식물이 생명체예요. 이런 병신 같은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도 당연히 생명체고요. 자, 디그선지 볼게요. 디그선지 별표 치시고요. 디그선지가 킬러였죠, 디그선지. 일단 디그선지 별표 쳐놓고 일단 리일선지부터 해설한 다음에 디그선지 다시 돌아올게요. 자, 리일선지 볼게요.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종차별주의인가? 야, 씨발, 이거. 야, 니네 급식으로, 학교에서 급식으로 개밥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인간이랑 동물을 똑같이 대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우는 차등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우는 차등적으로 하는 거고, 야, 니네 학교 급식으로 개밥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엽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싱어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어가 평등하게 하라는 건 뭐냐? 평등하게 고려해라 이거지, 평등하게 뭐 대우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디그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성실의 의무라고, 신의의 의무라고, 이게 뭐냐, 통수 치지 말라 이거예요. 낚시 금지, 낚시라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야생동물을 먹이를 줄 것처럼 해가지고 먹이를 줄 것처럼 꼬셔가지고 유인해서 몰래 잡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뭐야? 믿음을 저버렸다 이거야. 야생동물의 믿음을 저버린 거다 이거예요. 야생동물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게 신의의 의무인데, 상식적으로 식물은 애초에 믿음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애초에 신의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테일러가 말한 4가지 의무 중에 식물은요, 신의의 의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거 간단한 거야. 생각을 해봐. 야, 우리가 여기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강아지한테 가가지고 간식을 줄랑말랑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가지고 막 줄듯말듯 해가지고 장난친다고 생각을 해봐.
강아지가 열이 존나 받겠죠. 열이 존나 받아가지고 쌩 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식물한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분 있다고 생각을 해봐. 화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분무기 들고 가서 물 줄까 말까 이질한다고 생각을 해봐. 식물이 반응을 하겠어요? 반응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식물을 속이는 것 자체가, 식물을 속이지 말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식물은 신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념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면은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네, 제가 복습 테스트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3번 적중한 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적중한 게 저는 이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X죠. 왜? 식물은 성실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렇게 잘 푸셨으면은 네, 축하드리고. 자, 16번 하버마스 문제고 답 몇 번이에요? 답 5번이죠. 이 답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만장일치의 합의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거부하면은 이제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설득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지. 자, 17번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예요? 에피쿠로스지. 예,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고 을 누구예요? 불교입니다. 을 불교고. 자, 3번 선지만 별붙일게요. 3번 선지. 3번 선지만 별붙이고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뭐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삶의 유한성을 거부한다고 거부할 때 종식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유한성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종식되는 거야?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자, 정확히 기억하시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소멸한 계기래. 야 씨발, 인간을 구성한 요소가 뭐야? 에피쿠로스한테 원자죠. 인간이 죽으면 원자가 어떻게 돼?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하는 게 아니지. 이거 기출에서 나왔잖아. 소멸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흩어지는 거다. 네, 알겠죠?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려면 해탈해야겠죠. 해탈. 근데 여기서 퀴즈. 해탈은 어디서 가능할까? 예, 이거는 살짝 이게 살짝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게 현세에 살아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내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해탈 다 됩니다. 예, 죽어서도 해탈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상태로도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선지는 틀린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이 4번인 거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업에 따라서 무한 윤회가 반복되잖아. 윤회가 반복된다는 건 뭐야? 계속 죽음을 반복한다는 거야. 죽음의 고통이 당연히 반복된다 이거지. 자, 18번 해외원조 문제고요. 롤스는 뭐라고 했어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기준을 부로 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의 주체는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을은 누구예요? 싱어죠. 을은 싱어고. 자, 2번 선지.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있죠.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무법국가잖아. 무법국가는 뭐죠? 공적적이고 팽창적인 사회. 예, 그거를 무법국가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나머지 선지. 그나마 굳이 보자면은 4번 선지 정도만 좀 볼 게 있어요. 4번 선지 정도만 좀 볼 게 있는데, 일단 뭐 3번 선지, 5번 선지 말도 안 되는 선지고, 싱어는 애초에 돈 퍼주는데 부가 이전되면 안 된다. 이런 선지 고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 싱어 입장에서 원조 할 때 돈을 줘요, 안 줘요? 돈을 주긴 하죠. 물질적인 지원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겠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원조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굶어 죽는 이제 아프리카 기아들, 아프리카 어린애들, 걔네들을 일단 어떻게든 그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죽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원조의 목표잖아. 자, 4번 선지. 원조 대상의 빈곤 정도로만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조 주체, 내 처지도 고려해야 돼요. 야, 당장 만약에 나도 가난해, 나도 먹고 살 게 없어, 나도 만약에 절대 빈곤이야, 그럼 어떻게 원조랍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원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번. 네, 공자랑 노자 나온 문제고, 답이 몇 번이죠? 답이 2번이죠.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 뭐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친소로 구별하는 거죠. 공자가 얘기하는 인은 뭐예요? 별애입니다. 별애. 네, 차별적 사랑이에요. 차별적 사랑. 너무 쉬운 문항이었고. 자, 20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번.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전쟁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거 밑줄 그었어요.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거 선지화될 수 있습니다. 선지화될 수 있을까 주의하세요. 어떤 식으로 선지화될 수 있냐? 전쟁 상태는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선 정의 부정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정의 부정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잖아.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정의 부정의 개념이 없으니까 부당하다라는 말도 못 쓴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을은 누구예요? 일반의지 얘기하죠. 일반의지. 네, 루소입니다. 갑은 홉스고요. 자, 기억선지 볼게요.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 권력. 이게 뭐지? 이게 리바이어던이잖아. 절대군주. 네, 필요한 거고. 자, 니은선지. 만물에 대한 만인의 권리. 이게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걸 만물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만물에 대한 권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만의 권리인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소유권이 없다고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만의 권리, 특정인만의 권리라고 하는 소유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홉스에 따르면 이 만물에 대한 만인의 권리가 종속되고 있으면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홉스가 말한 제2자연법이 뭐예요? 자연법의 두 번째 거.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해라. 이게 제2자연법 아닙니까? 자, 디귿선지. 법률에 복종하는 인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루소는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죠. 자, 리을선지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주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자, 홉스에 따르면 홉스가 뭐라 그래? 이거 기출에서 하도 많이 나왔어. 이제 사골 개념이에요. 사골 개념. 주권자는 계약의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시점에선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계약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주권자가 존재하냐 이겁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 이후에 생긴 개념인데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계약의 결과물이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2022학년도 수능 윤리학 사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생윤에서도 많이 기출되는 개념이니까 리을선지는 리을선지 틀리신 분들은 기본 개념이 좀 덜 되었구나. 내가 기출 분석을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너무 이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쌤은 윤리를 잘한 게 당연해요. 나는 밥 먹고 이것만 해왔고 쌤은 지금 윤리 공부만 지금 벌써 몇 년째야? 8년째 9년째 하고 있어요. 윤리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대학교도 이제 철학 전공하고 했으니까 난 당연히 잘하겠지. 내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티베깅한다 놀린다 이렇게 기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요. 이거 수능이었잖아요. 수능이었으면 1코 50이에요. 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전재산을 다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 수능이었으면 1컷 무조건 50입니다. 지금은 근데 1컷이 지금 어떻게 잡히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42점, 43점 이렇게 잡히고 있죠. 1컷이. 뭐 대성, 메가, EBS 조금씩 다르긴 한데 1컷이 뭐 42에서 43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냥 현역 학생들이 아직 사탕 개념을 다 안 끝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험에서 제일 위험한 애들이 몇 점이냐? 제일 위험한 애들이 45에서 47점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번 시험 보니까 나 1등급이네? 그럼 내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나 생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 50점이 아니면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예. 여러분이 적어도 생일을 어느 정도 했다. 개념을 다 했다. 내가 생일 개념을 진짜 제대로 잘 했고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받을 수 있어야 했어요. 왜? 수능이었으면 이거 1등급 컷 무조건 50점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3월 모의고사가 시행된 지금 내가 지금 해설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나는 몰랐네. 나는 개념을 분명히 했는데 기출에 나왔던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지금 약간 본인의 현재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현재 상황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46점, 47점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족밥이었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1년 남은 생활과 윤리, 뭐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뭐가 출제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개강한 지 2주 됐습니다.
개강한 지 2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강의를 안내해 드리려고 네,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랑 심화 개념 해야 될 거 아니야. 겨울방학 동안 기본 개념 다 했으면 이제 심화 개념 하셔야겠죠. 그 심화 개념 강의 플로트 네, 강의 안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구성 기본적으로 플로트라고 하는 본교재랑 튜브라고 하는 주간지가 이제 매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현장이랑 동일하게 복습 테스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본교재 플로트 본교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 필수 개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까먹으시잖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들을 제가 한 페이지로 이쁘게 정리해서 담아놨고, 거기에다 EBS 분석, EBS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 못 하시니까 EBS 풀지도 않으실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희 EBS까지 이제 중요한 것들, 지엽적인 것들 다 넣어놨고요. 거기에다가 특이한 점, 평가원 기출을 다른 강사들은 보통 3개념만 다뤄요. 저는 20개념을 다룹니다. 20개념을 다 다루면 쌤, 제가 시간 빌 게이츠도 아니고 20개념을 언제 다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쌤이 다 선별해놨습니다. 쌤이 다 선별해놨으니까 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항들, 이 문제에서 뭐가 선지화돼서 출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만 넣어놨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임용고시, 네,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공부할 때 리트 지문 요즘 풀어 안 풀어? 국어 공부할 때 잘하는 애들 리트도 풀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윤리 공부할 때 임용고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임용고시 기출이 당연히 수능이랑 난이도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난이도가 다르겠지. 왜? 임용고시는 선생님이 되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교사가 되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당연히 결이 다르다 이거야, 수능이랑. 당연히 수능이랑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쌤이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쌤이, 서바이벌 출제하고 있는 쌤이 선별했으니까 선별된 문항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지, 네, 타조입니다. 귀엽죠? 네, 주간지 이름은 튜브인데 제 이름이 수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재 이름을 다이브부터 해가지고 약간 다 수영 관련된 용어들로 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간지 이름은 뭘로 할까 하다가 튜브로 정했는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튜브로 이제 표지를 뽑아왔는데, 표지가 뭔가 너무 좀 약간 심심한 거야. 표지가 좀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네, 쌤 아이디어로, 네, 쌤 수업의 아이덴티티, 쌤이 타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조를 앉혀봤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타조면 좀 그렇잖아. 타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마다 동물, 표지에 있는 동물이 매번 바뀌면서 나갑니다. 자, 이거는 어떤 교재냐? 여러분, 쌍윤을 하면 메리트가 좋겠죠. 근데 여러분, 쌍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윤사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윤사문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윤사 기출 중에서 생윤을 하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주간지로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복태. 매주 OX 복습 테스트를 20문항씩 치고요.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과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제가 단과를 이제 시대인재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시대인재랑 대구 다원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매주 부모님한테 진도랑 이제 테스트 결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시대인재 컨텐츠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매주 복습 테스트 치고, 이 복태도 이제 단순한 그냥 기출 변형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엄밀하게 당장 올해 수능에 킬러 선지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제 복태 칠 때마다 대충대충 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임하셔야겠죠. 온라인 분들은 이거 그냥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온라인 분들은 알아서 푸시면 돼요. 문장 안 갑니다, 온라인은. 네, 질의응답. 윤리 과목에서 질의응답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존나 중요하죠. 잘못하면은 잘못된 답변을 받으면 여러분 막 GPT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GPT가 여러분 5개념도 많이 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전문가의. 제대로 된 답변. 네이버 카페 운영합니다. 수강생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질의응답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달면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어지간해선 수업 중이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다, 운전 중일 때 빼고, 제가 어디 뭐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에도 저는 이거 들어가서 카페에서 댓글 달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가 어지간하면 당일날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24시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네, 이거는 제가 재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때 지킨 신조예요. 절대로 24시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지간하면 2시간 내로 끝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실 핸드폰을 통해서 따로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학습 상담, 분석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후기, 실적 후기.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듣고 겨울방학에 했던 개념 강의 듣고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후기를 보내줬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잘한 것도 있고, 쌤이 잘 가르친 것도 있고, 둘 다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실적들, 실적들이 있고,
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실적이죠. 작년 수능, 예, 그리고 재작년 수능 둘 다 불수능이었죠. 둘 다 불수능이었는데 쌍용 만점자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옛날, 이거는 좀 많이 옛날,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 실적인데 9평 15점 받은 애를 제가 수능 때 50점 올린 적이 있어요. 9평 15점 받은 애를. 그리고 노베이스에서 7월 달에 작년에 재종해서 재수업 듣기 시작해가지고 9평 때 50점 받은 애도 있습니다. 예, 이건 재종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자, 근데 이게 설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이 실적표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요. 쌤, 야, 이게 진짜면 선생님한테 그냥 9월 달에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선생님의 수업을 굳이 3월부터, 왜 굳이 지금부터 들어야 되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9월에 찾아오시든 10월에 찾아오시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2등급까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려드릴 수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윤리는 잘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렇게 막바지에 사탐을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 국영수가 망가진다고. 우리가 결국 윤리를 잘 보고 싶은 이유가 뭐야? 윤리 자체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잖아. 대학에 가기 위해선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서는 사탐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올해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방금 안내드린 강의는 플로트라고 하는 시즌2 커리큘럼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기본 개념이 좀 잘 안 돼 있다, 기본 개념부터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럼 시즌1 다이브도 아직 영상 수강 가능하니까 네, 각 학원들로 혹은 연구실 핸드폰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